수학상 센수학 2차 부등식 10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주어졌네요. 그랬을 때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큰 값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같은 x에 대한 y값이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저기 보면 임의의 실수 x1, x2라는 건 뭐 모든 실수 x1, x2에 대한데 여기서 말한 x1, x2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다. x1과 x2가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조건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요.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고요. gx는 위로 블록인 포물선인데 이 x1, x2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뭐 x2일 수 있잖아. 그때 x2에 대응하는 y값, x1에 대응하는 y값 이런 얘기죠. 예, 즉 여기 x1과 x2가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어, f의 y값이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x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y값이야. 얘도 y값이야. 임의의 실수 x1, x2 이렇게 구분을 줘놨잖아요. 같은 x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건 이런 얘기야. 모든 y값이 이런 얘기야. 모든 y값이 누구보다 g의 y값보다는 f의 y값이 커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과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얘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fx1의 y값이라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큰 값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그럼 여기 있는 걸 만약에 gx2라 그러면 당연히 gx2가 커지잖아. 이해 가시죠? 그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모든 y값이 f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려면 f의 치역 있죠. f의 치역보다 g의 치역은 항상 작아야겠죠. f의 치역보다는 g의 치역이 더 작아야 돼. 그럼 뭐냐면 g에서 최대로 큰 y값 있죠. 그 값이 f의 가장 작은 최소값보다는 예, 이 최대값이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 보면은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f가 존재하고 g가 f의 최소값보다는 더 밑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서 g의 최대값이 f의 최소값보다는 네, 더 작아야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모든 x 값에 대해서 네, f가 항상 크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결론은. 자, 이런 말이 나왔어.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가 성립하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y 값에 대해서도 f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떤 y 값도 f가 네, g보다 커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f의 최소값 있죠. 그 f의 최소값보다는 g의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f가 있고 g가 있을 때 저거 뭐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왜냐하면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f의 최대값을 구하면 완전 제곱수로 변형하는 거죠. 표준형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g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최대값은 3a 플러스 1이겠네요. 네, 3a 플러스 1이 될 때 얘가 항상 성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에 관한 2차 부등식 아닙니까? 네, 이거 정리하면 4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차 부등식 풀 수 있죠.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하면 2a 플러스 5 네, 2a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이 값이니까 a의 범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최대값이니까 그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네. 자, 그 다음에 10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직선 위에 세 지점 A, B, 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대요. A와 B 사이 거리는 10, B와 C 사이 거리는 30, A와 C 사이 거리는 20이래요. 자, 일직선 위에 A와 C 사이에 보관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요, 아직. 자, 공장과 보관 창고와의 거리가 X일 때, 공장으로부터 그 A, B, C, 이거에서부터 이 세 공장으로부터 보관 창고까지 각각의 거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리가 X라면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X 제곱원이 든다는 건 거리 제곱원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네, 운송비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지점 A, B, C의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100개, 200개, 300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100개, B는 200개, C는 300개 있습니다. 자, 총 운송 비용이 얼마? 네, 15만 5천 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보관 창고는 A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 지점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A 지점에서 우리가 이 보관 창고의 위치를 알 수 없잖아. 그러면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A 좌표를 만약에 0이라고 그러면 네, 얘는 20km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보관 창고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의 위치는 0에서 얼마? 20 사이에 존재하게 돼 있죠. 자, 그럼 보관 창고에서 B까지 거리. 보관 창고를 P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P의 위치에서 B까지 거리 구하고 그 거리의 제곱에 운송 비용이고 거기에는 200 생산하네요. 그러면 A 공장에서는 100개 생산을 하는데 운송비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거리. 그러니까 뭐야? 네, P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 보관 창고에는요 300개를 생산하는데 마찬가지 PC의 길이의 제곱 이게 운송비죠. 이게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총 운송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얼마? 15만 5천 원 이하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PA가 얼마니? P점의 좌표를 X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PB는 얼마입니까? X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고 PC는요 20 빼기 X라고 써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전체 비용이 얼마? 1, 5, 5, 0, 0, 0 15만 5천 원 이하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200
곱하기 x제곱, 거리의 제곱의 운송비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얼마? 100에 x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다시 300에 얼마? 네, 20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랬을 때 최대 몇 킬로까지 떨어진 지점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가 해서 그 x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단, x의 범위는 0초가 20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다 정리해야 되겠지? 정리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정리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3x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75는 이렇게 나온대.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자, 인수분해가 돼서 3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x의 범위 나오죠.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에서부터 15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x값이 실제 범위가 되겠죠. 그럼 x는 0부터 얼마예요? 15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최대 15km 떨어지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29번 보겠습니다. 자, 1029번은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데 뭐가 들어갔어? 가우스 x가 들어가 있는 거죠. 즉 x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들어갔는데 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도 가우스 x, 여기도 가우스 x만 들어가 있지 x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우스 x 저거를 하나의 문자로 보십시오. 그냥 뭐 t라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 가우스 x 플러스 10은 음수인데 인수분해가 5, 2, 마마 해서 얼마예요? 가우스 x 마이너스 5 하나 가우스 x 마이너스 2 하나가 음수 또는 0이므로 가우스 x라는 값은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2보다 크고 얼마?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x의 범위를 어떻게 찾느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가우스 x라는 게 뭐냐면 정수값이야, 정수값. 그러면 정수가 2부터 5까지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가우스 x가 뭐 나올 수 있어요? 2 나올 수 있고요. 3 나올 수 있고요. 4 나올 수 있고요. 5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우스 x가 2가 되는 값은 어서부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다는 얘기죠. 가우스 x가 2가 되는 그러한 x의 범위는 2에서부터 3 전까지죠. 그리고 가우스 x가 3이 되는 그런 x의 범위는 3부터 4 전. 가우스 x가 4가 되는 그런 x의 범위는 4부터 5 전이고요. 가우스 x가 5가 되는 그런 x값의 범위는 5부터 6 전까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이 부등식 가우스 x가 2부터 5까지 되는 x의 범위는 지금 보면 2에서 3 미만 근데 3 이상이니까 쭉 이어진단 말이야. 2부터 어디까지? 6 전까지. 고로 다음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는 얼마예요? 2부터 6 전은 다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x의 부등식 풀었고 밑에 있는 요 x제곱 마이너스 5x는 6x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다. 저거 풀어주면 되겠죠. 요거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인수분해 됩니다. 3, 8 마마.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x의 범위는 얼마예요?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누구?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x의 범위는 뭐 나와요? 3보다 크고 얼마?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뭘 구하래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3, 4, 5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네. 자, 1030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해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연립부등식에 지금 미지수 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해에 x 이꼬르 1이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 있죠. 준, 부등식, 준식에 x 이꼬르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라고? 네, 성립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x가 1 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식에 x 이꼬르 1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네, 대입을 해보겠어. 그래서 대입을 해서 뭘 찾는 거야? 이 정수 n의 값을 찾아야 되나 봐. 그래야지만 연립부등식의 실질적인 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x를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n값을 찾아야 돼. 걔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 자, 1을 대입해보면 6 마이너스 11 n 플러스 3n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밑에도 성립하면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요. 3 마이너스 2n에 2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 그럼 얘는 이제 n에 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한 n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네. 자, 구해보면 일단은 위에 있는 거, 네. 자, 요 식을 정리하면요. 2n 제곱 마이너스 11n 플러스 6은 음수인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2, 3n이죠? 네, 잘못 썼습니다. 3, 3, n, n, 얼마? 3,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 자, 그래서 얼마? 3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이 이거니까 n 값의 범위 나오네. 자, 3분의 2부터 3까지. 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절대값 마찬가지 이것도 풀어줘야 되겠죠. 자, 쟤를 풀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2n-3의 절대값 네, 바꿔도 관계 없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럼 공식으로 뭐가 나와요? 네, 2n 빼기 3은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2n 빼기 3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n값의 범위가 나오죠. 네, n값의 범위를 구하면 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찾은 조건, 첫 번째 조건, 요 n값과 이 n값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를 찾아야 되겠지. 이해 가죠? 네, 뭐 수직선에 그리면 뭐 파악이 바로 됩니다. 자, 수직선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값이 뭐죠? 2분의 1 그리고 2분의 5 그리고 3 또 하나가 3분의 2이면 네,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공통인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n의 범위는 얼마? 2분의 5에서 3인데 요 사이 정수에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네. 네. 자, 이렇게 해서 n값을 구했어요. 자, x에다가 1 넣으면 두 개 다 성립해야 되므로 그러기 위해서 n은 3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정수는. 근데 준식 n에다가 3 대입해서 다시 뭘 구해야 돼? 그렇지. 2차 부등식을 구하면 되겠네. 해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럼 6 x제곱 마이너스 11 곱하기 3 x 플러스 3 곱하기 3의 제곱. 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절대값 3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2. 자, 이런 거 풀 수 있죠? 네,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면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자, 인수분해 돼서 얼마 나오냐면 x-1, 네, 2x-9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밑에 거 정리하면요. 3x-6은 마이너스 2 또는 3x-6은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범위 구하면 x는 3분의 4 또는 x는 3분의 8 나오고, 위에 있는 이 식의 해를 구하면 x는 1 이상 2분의 9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지 뭐.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x가 뭐냐 이런 얘기죠. 부등식 그리는 거 생략하겠고요. 네. 일단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 봐야겠지. 그러면 공통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x는 1. 그래서 3분의 4 하나 나오고요. x는 네, 3분의 8에서 네, 2분의 9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0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1번 보면요.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1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등식의 해를 표시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때 그 공통 부분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몇이라는 얘기야? 네, 1부터 3까지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수직선 위에 뭘 표시해야 돼? 마이너스 2 하나 체크하고요. 1 하나 체크하고요. 3 하나 체크해 보면 되겠네. 그랬을 때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마이너스 2 하나 들어갔고요. 하나는 1부터 얼마? 3. 현재 이런 식이야. 그럼 얘는 두 개가 모여서 공통 부분이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확인을 해 보려면 일단 부등식 봐봐요. 첫 번째 부등식 보면은 아, 양수고요. 얘도 x제곱의 양수니까 얘는 사이 값이 되고 얘는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 이런 꼴이거든. 즉 이런 형식.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사이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짬뽕 시켰을 때 지금 밑에 그린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이해 가죠? 네. 어떻게 하면 저런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 그려보면 네. 자, 보세요. 사이 값이 이렇게 돼주고 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벌어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림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하면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꼬르 음수의 해는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x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얼마?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꼬르 제로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요. x 두수의 합, 두수의 곱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두수의 합, 두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뭐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거는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중간가적을 살짝 생략했는데 인수분해 됐으니까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전개하는 거고 얘도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있잖아. 정리해 놓은 거야. 전개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구할 수 있죠.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얼마? 마이너스 6. 자, c는 얼마? 1. d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놓을 수 있으므로 네,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2번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mx 플러스 n보다는 작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는 크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항상 성립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어차피 이게 무슨 꼴이에요? 네, a는 b는 c 꼴인 연립부등식이므로 a 이꼬르 b, b 이꼬르 c가 가장 기본이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뭐라는 얘기야? 항상 성립하래, 항상.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mx 플러스 n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해야 돼. 둘 다 모든 실수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라는 얘기야? 지금 모든 실수되라라는 얘기는 뭐밖에 없어. 얘도 모든 실수 나와야 되고 얘도 모든 실수 나와야지만 모든 실수 될 수 있는 거야. 교집합이니까. 이해가십니까? 얘도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정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mx 플러스 n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또한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네, 뭐 정리할 수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m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m 빼기 3x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구한 2차 부등식의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된다니까? 무수히 많을 조건이 뭐야?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말아야 되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판별식 d 값을 정해주면 되겠네.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요. 네. m-3 제곱 마이너스 4의 n 빼기 2는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실수가 되죠.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예, 얘 또한 두 번째식 또한 자, 첫 번째 있고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또한 뭐가 돼야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일단 정리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이거 되네. 자, 그럼 뭐죠?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이게 돼야 되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야. 0보다 커야 된다니까 접하거나 떠 있으면 되니까 판별식 d 또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x축과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나거나 네, 아예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요거를 만족하는 판별식 D값 정리해보면, 네,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돼야 되고요. 네, 이 첫 번째 것도 돼야 되고, 요 두 번째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네, 일단은 뭐 정리를 해야 되겠네.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네, 얘는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n 마이너스 15는 이게 된대요. 그럼 밑에 거는요. 어, 선생님 잘못 썼네요. 위에 게 이게 아니죠. m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 6m 마이너스 4 플러스 17은 음수 떨어질 거고, 얘는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n 마이너스 15는 얘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찌됐건 지금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네,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라는 얘기야. 뭘? 동시에. 고로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n, 그러니까 상수 a n에 대해서 플러스 얼마? 17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n 마이너스 15도 항상 0보다 작거나, 네, 같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n 해서 이게 m과 n에 관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미지수 m과 n에 관한 순서상으로 본다 그러면 가로를 m, 세로를 뭐 n으로 놓으면, 아, m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게 보이죠? 네. 가능하세요? 네. 얘가 이런 뜻이야, 얘들아. 자, 봐봐. m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7은 4n, 이런 거 하나 나오죠. 요거 변형한 거야. 자, 그럼 요것도 m제곱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겠네요. 4n을 그대로 두고요.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떨어지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거잖아.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은 4n이 돼. 너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대라, 이런 얘기 아니야? 가능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네, 여기 가운데 공통이 있으니까 무조건 얘 두 개도 성립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자, 그러면 뭐가 돼요? 2m 제곱인가요? 네. 즉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 써도 되는 거잖아.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은 뭐가 성립할 수 있어? 얘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2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제로 나와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주면 2배의 m-1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근데 완전 제곱식이잖아. 절대부동식이잖아.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0이 되는 n값 1.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해가죠? 네. 그러면 주어진 n값의 범위는 무조건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네. 여기에 있는 주어진 식 있죠. 네, 주어진 식에 m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1 구했잖아. 그러니까 1을 대입하는 거지 뭐. 그럼 m에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17은 4n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성립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2 4n 얼마 나와요? 12 이렇게 되네. 웃기죠? 네, 어떤 범위가 안 나와 지금 그렇죠? 말은 부등식인데 보니까 방정식이야. 그거나 같은 것 중에서 12와 12 사이에 4n이 되는 그런 n값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어. 이해 갔죠? 그래서 n값 나왔고 n값 나왔으니까 계산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네, 됩니다.